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 MJ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버블의 생성과 소멸 시리즈에서 1편에 이어서 2편, 버블의 소멸 조건, 그리고 과거 선례를 통해서 이제 이 버블의 생성 조건과 소멸 조건이 이 실생활에서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번 편에 이어서 이제 저번 편에는 버블의 생성 요소를 다뤘었죠. 그래서 이번 편에는 이제 버블의 소멸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블이 이미 진행된 상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상태에서 이제 버블이 소멸하려면, 버블이 터지려면 갖추어줘야 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유동성의 소진. 한마디로 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버블에 진입할 수 있는 자금에 한계가 있다. 자금 유입의 속도가 느려지면 이제 주가는 정체되고요. 당연하겠죠. 계속 물밀듯이 쏟아지던 그 자금이 어느 날 갑자기 진입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가가 오르던 속도, 자산 가격이 오르던 속도가 줄어들 거고요. 이때 마지막 웨이브, 순시단 투자자들이 이때가 마지막 조정 기회다라고 하면서 대거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자금 유입이 사실 이제 마지막 구명부터예요. 여러분이 탈출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잘 캐치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안목을 키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테마와 명분의 소진입니다. 저번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돈만 있다고 무조건 버블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돈을 어떤 특정한 부분으로 집중시켜야 버블이 생기는데, 그 집중시킬 테마, 그 집중시킬 명분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블은 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금을 주식시장 또는 부동산 시장, 뭐 선물 시장이 됐든 어떤 시장이 됐든 간에 그 시장에 끌어오던 테마나 명분이 이제 어느새 소진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제 IT 주식, 예를 들어 IT 주식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뭐 IT 주식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10배가 올랐어요. 이게 10배가 올랐는데도 좋냐? 이게 10배가 올랐으면 예전만큼의 투자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는 소진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바이오, 자동차, 뭐 이렇게 모든 업종들이 하나씩 다 올랐어요. 그렇게 모든 업종들이 다 오른 상태예요, 지금. 그럼 이제 한국 주식은 저평가됐다라는 뭐 그런 명분도 안 먹히고요. 자, 그런 상태를 테마와 명분이 소진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버블이 계속 진행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두 가지 사실 잊으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경제에 대한 무비판적 낙관론. 경제 뉴스를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항상 부정적 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똑같은 자료를 보고도 최대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헤드라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써내는 그런 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언론이 경제에 대해서 낙관하고요. 전 국민적으로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짙어지고요. 그런 상황이 와요. 버블의 후반기에 들어서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흥분 상태에 가까워지고, 이게 정말 키포인트인데, 뉴스 오프닝에 9시 뉴스 같은 거 보시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보통 그날의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날의 가장 큰 이슈가 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갱신이다.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이 그날의 가장 큰 이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일주일, 2주일 계속 뉴스 오프닝에 나오는 게 계속 코스피다. 그러면 이게 딱 신호가 온 겁니다, 여러분. 버블 소멸의 마지막 징조예요. 여기서 저기서 다 경제가 좋다고 할 거예요. 이때가 되면.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게 끝이에요. 이때가 됐으면, 이때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서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식
즉시 시장가로 매도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아직 이 상태가 되려면 뭐 멀었고요. 뭐 지금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는 버블이 있긴 한데 뭐 아직 이 시기가 되려면 뭐 한참 남았으니까 뭐 아직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선례를 통해서 이제 이런 생성 조건들과 소멸 조건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과거 선례 첫 번째로는 이제 IT 버블을 들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주식 열풍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버블 중에 하나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블의 생성 징조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1997년도 외환위기, 흔히 IMF 사태라고 하는 그 사건 이후에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정 완화, 일명 돈 풀기 정책을 시행했어요. 돈이 풀렸죠. 유동성 과잉 공급. 그리고 1998년부터 이어지던 PC방 창업 랠리로 인해서 국내 게임 산업이 성장을 했어요. 자, 게임이라는 하나의 테마가 생겼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애니콜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이제 폰이라는 게 진화를 하게 됩니다. 단순한 전화기에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계, 이제 MP3 기능 이것저것이 합쳐지면서 이것도 하나의 테마가 되죠. 여기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뭐 총알을 장조하는 거였으면 이제 방아쇠를 당겨준 게 정부의 벤처 창업 장려 정책입니다. 이 벤처 창업 장려 정책 때문에요. 정말 많은 닷컴 기업들이 생겼어요. 그 닷컴 기업들이 이제 경제 상태를 주도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다른 뭐 흔히 모르겠어요. 그때 어떤 산업이 주도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주도 산업이 있었을 거예요. 기존에. 근데 그 기존의 경제 상태에서 다른 그 기존 경제 상태와 뭔가 다른 IT 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상태에 접어들게 돼요. 이 경계선 경제 상태 제가 저번 편에 말씀드린 진입을 했죠. 이게 이제 방아쇠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버블이 이제 전 세계적인 벤처붐으로 유동자금이 소모되고 한마디로 돈이 바닥난 거죠. 네, 돈이 바닥나고요. IT 테마주들의 광적인 상승으로 테마로서의 투자 가치 상실했고요. 테마 명분 소진됐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주식 투자가 열풍이 불었다. 그리고 벤처 창업에 대한 무분별한 낙관이 있었다라는 뭐 기사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찾아보시면 그 경제에 대한 무비판적 낙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징조들을 시작으로 해서 버블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두 번째 선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 사태는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죠. 발생한 지. 그래서 먼저 이제 버블의 생성 징조부터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IT 버블의 붕괴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가 상당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재정 완화 정책을 실시했어요. 뭐 일명 돈 풀기죠. 또 돈을 풀었어요. 자, 돈 이렇게 과잉 공급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프라임. 그러니까 프라임보다 낮은 신용 등급의 대출 채권을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MBS 상품. 이 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그 영화 있는데 디카프리오가 나온 영화 있거든요. 그 아마 제가 영화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 기억이 나면 영상 하단에 박아 놓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이게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영화를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제가 설명해봐야 뭐 여러분 이해하기도 힘드실 거고 제가 설명할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상품이 열풍을 불면서 그렇게 테마와 명분이 생겼어요. 이런 총알들의 이제 트리거를 당겨준 게 미국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준에 비해 부동산의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쏠렸어요. 부동산 시장과 그 파생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쏠린 거예요. 자,
경계성 경제 상태에 진입을 한 거죠. 그 상태에서 뭐 버블이 계속 가다가 뭐 끝없이 가면 좋겠죠. 근데 끝없이 갈 수가 없잖아요. 자, 서브프라임까지 대출해준 은행들은 이제 프라임, 뭐 서브프라임 이렇게 신용 등급이 있는데 내려가다 이제 뭐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객이.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이렇게 막 뿌려대던 돈이 멈추기 시작해요. 유동성이 정체되고 돈이 마르죠. 그리고 MBS랑 아까 CDO 상품도 이제 MBS랑 비슷한 뭐 하나의 증권화 상품이에요. 이 상품의 부실이 드러나면서 2007년도에 이미 부실이 드러났어요. 조금씩. 그래서 미국 부동산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테마와 명분이 이제 조금씩 소진이 되고 있죠. 딱 그 상태에서 이런데도 이머징 국가, 특히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이 투자 열풍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MBS 상품의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투자 열기는 지속됐고요. 이건 곧 뭘 의미하죠? 경제에 대한 무비판적 낙관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뭐 결과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버블의 소멸조건과 이제 과거 선례를 통해서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편에서 뭐 다음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